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신사일주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고요. 신사일주 사주 성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에 녹혀서 만든 날카로운 쇠현장. 뭘 이렇게 길게 썼지? 나를 당금질해서 완제품으로 만들다. 자, 설명할게요. 경금은 아주 커다란 금속 자원이나 커다란 돌덩어리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금은 여기에서 추출된 아주 가공된 보석 같은 거예요. 깎고 다듬고 불로 가해진 어떤 형태가 있는 결과물적인 금의 이 제품 같은 기운인 거죠. 날카롭다라는 것은 이미 불이 가해진 또 정밀하게 깎여진 형태가 있는 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는 여전히 사화 불 옆에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이 뜨거움을 견디는 날카로운 쇠현장이라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려고, 더 날카로워지려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고히 도도히 참고 이겨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단단, 냉정, 고고, 총명, 품위, 자존심, 지성인, 예리, 분석, 그리고 순수, 눈물, 인정, 많음. 신사는 함부로 자리를 옮기고 날뛰고 그러지 않아요. 뜨거워 뭐 이렇게 약간의 호들갑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품위가 있죠. 대신에 이 불이 더 막 가해지니까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날뛰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름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극에 또는 기분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속내는 어떨까요? 힘들어요. 괴롭죠. 그래서 신사는 내 상황이 이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매우 높은 거예요. 왜 순수하고 눈물이 많고 인정이 많을까요? 뜨거움을,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눈물이 많고 인정이 많은 일주가 신사죠.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냉정하고 야멸차던데? 그것은 신사가 공과 사가 분명한 일주이기 때문이에요. 공적 신사와 사적 신사는 대단히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잔데 만약에 신사 남자를 좀 꼬셔야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 부러진 걸로는 신사 못 꼬셔요. 신사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공략해야죠. 어떻게? 좀 질질 흘려야 돼요. 그런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맨날 허구한 날 질질 흘려. 그러니까 일은 해야죠. 또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또 야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일할 때는 그래요. 그냥 됐어요. 일할 땐 포기. 일할 때는 서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시고요. 그럼 언제 꼬시냐? 쉬는 시간. 어떤 모임, 사적 장소에서 막 흘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모자라야 돼요. 신사 남자의 부성애를 자극해야죠. 어떻게? 완전 중요해서. 자, 받아 쓰세요. 원래는 우리가 소도 때려잡는데 막 캔도 좀 따달라 그러고 우리가 원래 강철 턱이잖아요. 그런데 막 먹으면서 좀 질질 흘려줘야 돼요. 막 흘려. 저 여자는 턱이 빠졌나? 막 그런 수준으로요. 토하고 있나? 막 이렇게요. 한번 해보세요. 신사 남명 눈에 눈이 하트가 뿅뿅. 진짜요? 진짜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요. 신사 남자는 알뜰하고 이런 거 안 봐요. 무조건 예뻐야 돼요. 헐! 여기서 막힌 거예요. 막 질질 흘리는 건 우리가 자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쁨에서 막혔네? 더러운 세상.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지구에 남자가 신사만 있나? 일주 많아요. 실망하지 말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장간 볼게요. 무경병이에요. 정인겁재 정관이고요. 걸록장생 걸록이죠. 일단 정인 정관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반듯하겠어요. 정인의 공부로 정관의 명예가 있는 일자리를 잡는다 하면 끝났죠. 여기에다가 겁재가 있으니까 공부도 좀 잘하겠어요. 12운성이 뭐예요? 사죠. 사는 생각, 사고의 영역인 거예요. 생각, 사고의 영역이 정인, 정관, 겁재와 붙었다. 공부는 공부를 못할 게 없죠. 저는 교과서 위주로 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게 신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장간 다시 가서 병화가 있죠. 일간 신금 그리고 또 이렇게 병화가 만나면 안명합을 이루는 거예요. 안명합을 이루는 사람은 기본 다정다감하죠. 그래서 신사는 무조건 원칙적이지만 사람을 대함은 다정하고 단정하고 젠틀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적인 이 사회적 기준의 원칙을 어겼다, 신념과 기준에 벗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칼이죠. 얄짤 없어요. 공과 사가 분명한 거죠.
그런데 공망이 뭐예요? 신유죠. 비겁이 공망인 거예요. 비겁이 공망이면 어떨까요? 공허한 거죠. 좀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불옆에서도 꿈쩍을 안 하는 강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외로움, 공허, 허무함 뭐 이런 심리가 아주 강한 일주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신사가 남녀 공이 좀 차가워 보여도 계속 버티고 좋다 하고 막 질질 흘리고 그럼 신사는 결국 누구 거? 그대 거죠. 그대 거예요. 자, 직업성은요. 정인의 공부로 국영수로 정관이 똑 부러지고 원칙적이고 명예지향적인 정관의 직군이 딱인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감찰, 살생, 대권, 공직, 의료 아주 좋죠. 여기 여행이라고 썼는데요. 여행도 사와 영마니까 되는데 너무 리버서블한 또는 자유로운 그런 여행가 이건 아니에요. 원칙적인 여행사가 좀 더 맞겠죠. 꼼꼼한 세공세무 분석하는 기관 다 잘 맞고요. 그리고 신사는 관임비의 구조잖아요. 원칙, 명예가 중요한데 이 겁재를 끼고 있으니까 얄짜 없는 관인의 업상이 좋은 거예요. 자, 십성 오각형 이미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 금기운이니까 금수, 목화, 토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신사니까 비겁, 관성에 신금, 사 두고요. 지장간, 무, 경, 병 올리고 좌법으로는 걸록, 장생, 걸록 옆에 두고요. 그리고 지장간에 없는 오행, 식상, 임수는 절, 개수는 태, 그리고 재성은 목기운, 간목은 병, 을목은 목욕이에요. 먼저 인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무토, 정인이고요. 걸록, 좌, 사궁이에요. 엄마는 정, 편인을 구분을 하자면 실제적으로는 정인이죠. 정인이 걸록이라는 것은 반듯하고 또 사로 기결되니 생각이 깊고 그런데 걸록이 살을 보면요. 약간 좀 늘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걸록의 독립심이 생각이 길어지면서 약간 좀 우유부단 또는 소극적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토불생금 앞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마른 토는 금을 생해주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신사에게 무토, 인성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 관계는 좀 멀멀하다. 엄마의 도움을 크게 못 받는다. 각자 도생일 여지가 높다라는 거죠. 공부는 또 어떨까요? 공부 잘하죠. 머리가 진짜 비상해요. 그런데 조토불생금이잖아요. 학교 공부와 조금 동떨어진 그런 비상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성이 초년에 대운이든 세운에서 잘 들어와야 하고요. 뭐 지장간이라도 좀 들어와 줘야 되죠. 그럼 국영수로도 풀리고요. 그리고 번외로 머리가 진짜 비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상함을 넘어서 영감, 직감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현침, 곡각에다가 또 인성을 또 생을 못 받으면 좀 더 신약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영성 촉이 더 발달한다라고 그래요. 자, 비겁할게요. 비겁, 경금, 겁재고요. 장생좌 사궁이에요. 경금이 장생이잖아요. 형제운으로 보면 형제운이 괜찮아요. 그런데 사로 기결된다는 것은 본인 각자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공망이잖아요. 형제에 비해서는 형제에 대한 이 마음에 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같이 뭐 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봐도 승부욕이 아주 높죠. 자존심도 세고요. 승부욕을 발현해야 되는 데서 에너지가 폭발해요. 그런데 공망으로 들어오니 현타가 자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이 신사가 자기 방어가 강해요. 들키기가 싫거든. 그런 점에서 뭔가 이 신사의 약점을 내가 봤다 그러면 얼레리 꼴레리 이런 거 장난으로라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사는 머리가 좋으니까 모른 척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데 플러스 1점. 점수 따는 거죠. 관성 정관이고요. 병화 걸록좌 사궁이에요. 걸록 좋은 글자죠. 여명의 남자는 반듯하고 걸록의 기운이니까 이 남편의 운은 최소한 겉에서 볼 때는 직업도 빠지지 않는 남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로 기결이 되니까 늘 좀 불안함이 있어요. 걸록 록이 녹봉 월급이잖아요. 이 말은 남편이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소속된 이 직장명의 남편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직업적으로 불안한 변동 변화가 잦은 이런 직군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 포태에 그대로 들어앉아 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무정하고 무연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짚고 갈 것은 신금일간이 지장간 병화와 안명합, 합을 이루죠. 그래서 병화가 들어오면 미혼의 여성은 연애운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뭐 기혼이라고 해서 못 들어올 건 아니죠. 남녀 모두 또 직업적으로 병화 행운에 잘 풀리고요. 그런데 행운에서 만약에 신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남편에게 이성 문제, 쉽게 말하자면 바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병화가 들어왔어. 그럼 여명인 나 자신이 너 말고 너 뭐 이렇게 여명 당주가 이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금일간이 병화와 안명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집착으로 좀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뭘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도 안 되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서로 지옥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여명의 남편은 신사여명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구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자, 남명의 자식운은요. 자식운은 좋죠. 걸록의 자식이 잘 나가겠죠. 그런데 사가 종착점이니까 같이 있기보다는 독립시키고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상할게요. 지장간에 없는 오행은 인종법이라고 하고요. 해당 청간을 일지에 대입한 포태를 말하는 거예요. 임수는 절이 되고 개수는 태가 되죠. 신사 여명에게 절 태종 사공인 이 자식은 어떨까요? 떨어져 있는 게 낫겠죠. 같이 있으면 신사는 100% 자식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태라는 것은 식상이 감성계잖아요. 원칙, 명예 중요하고 승부욕도 돋는데 그런데 식상이 절태야. 아이고. 어서 옵쇼 이런 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생각은 있어도 생각은 막 하늘을 날아. 그런데 몸은 경직된 거예요. 표현계가 살갑지가 않은 거죠. 관인비 구조의 전형이에요. 신사는. 식상이 절대면 좀 원칙적인 곳에 있다면 융통성이 그렇게 발현되지 않는 곳에 있다면 할 말만 하고 눈치 안 봐도 되는 그런 곳에 업상을 두면 진짜 짱인 거예요. 재성 볼게요. 간목, 병, 을목, 목욕이고요. 병, 목욕이니까 입출입이 작구나. 돈이 많아도 입출입이 작고 돈이 적어도 입출입이 잦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일주는 돈의 목적성을 두면 안 돼요. 돈은 이 신사다운 나의 업상에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일, 명의 목적성을 가지면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뭐 이 일은 돈 많이 주는데 내가 영업해야 되고 또 다른 것은 이 일은 돈은 적은데 내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신사는 무조건 후자예요. 그래서 내가 업을 정할 때 무조건 취업, 무조건 돈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노선을 잘 타야 돼요. 그게 신사예요. 자, 책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순이고요. 그래서 신사, 신금, 일간이니까 금수, 목, 화, 토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장간은 관인비. 관인비는 뭐다? 명의 원칙이 비겁, 나를 중심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공망이 비겁인 거죠. 특히 신사는 겁재예요. 겁재가 공망이면 은근 소속을 좋아하고 내가 공망인 걸 들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더 원칙적인 업상에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1번 비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해버렸는데 그래도 볼게요. 장생 경금이 사주에 있다 그러면 더 머리가 비상하고요. 만약에 신금이라 한다면 어딘가 있다 그러면 사가 사로 기결되니까 모든 게 좀 컴다운 가라앉는 거예요. 경쟁이든 나의 에너지든 억박이 생기는 거죠. 2번 식상 절태고요. 표현력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절은 끊어지고 태는 소극적인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고 다른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절이든 태든 여명의 관점으로는 자식운 약할 수밖에 없죠. 자식의 연도 좀 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식상이 절태면 남편의 기세는 아주 세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식상이 끊어지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식상의 역할이 뭐예요? 관성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견제 기제가 좀 약화되는 거예요. 신사뿐 아니라 식상이 절태인 일주는 다 그래요. 사주 전체를 봐야 되지만 관성 견제 기제가 약하니까 아주 이 일주가 이 사주가 세 보여도 식상이 절태면 남편을 많이 봐주고 풀어주고 그런 거예요. 3번 재성 목욕 병이고요. 어때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죠. 육친적으로 보면 아빠고 또 남명에게는 부인인데 뭐 건강이든 또는 그들의 일신상이든 어쨌든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병목욕이면 그리 이분들이 가정에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도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도 충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빠, 부인이요. 자, 4번 관성, 걸록, 제왕이에요. 이건 팁인데요. 십성을 보실 때 일단 걸록이나 제왕이 어느 십성에 앉았나 보세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 땅에 묻힌 석유로 부자가 됐잖아요. 걸록 제왕은 말하자면 내게 좋은 아주 좋은 자원인 거예요. 이 자원을 써먹어야지. 절대로 앉은 십성을 활용하려고 하면 잘 활용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관성이 어때요? 여명은 남편 보기 괜찮죠? 걸록이니까. 걸록은 죄가 없어요. 사로 기결되니까 약하다고 좀 할 수 있죠. 그러나 무조건 약한 건 아니에요. 신사 여명일 때 남편이 만약에 연예인, 프리랜서, 뭐 자유업, 뭐 이런 쪽이면 진짜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사 여명인데 만약에 남편이 갑자기 여보 나 사업할래? 그러면 닥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죠.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의 여보 닥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5번 인성, 걸록 제왕이에요. 인성도 걸록 제왕이에요. 이걸 활용을 해야겠죠. 공부 잘한다. 머리 좋다. 엄마는 어떨까요? 아빠, 이 재성은 목욕병이잖아요. 목욕병보다는 걸록 제왕인 엄마가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명한 분이시겠구나. 그런데 조토불생금이니 크게 도움은 되기가 어렵겠구나. 또 사로 앉아 있으니 그러니 더 좀 그렇겠죠. 자, 십성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12신살 12운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니까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요.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요. 12신살은 시기 때 방향을 나타내고요.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고 상태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금일간에게 병화는 합이 되고 을목은 충이 되고요. 그리고 파란 스파크는 일지와 지지의 충돌을 의미하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 12운성의 종합적인 검토의 조심이고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는 사주원국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는 글자를 말하고요. 파란 스파크 뭐가 있느냐? 사화 동착이고요. 신금, 사신파, 해수, 사해충, 술토, 사술, 원진, 귀문, 임목, 인사형, 진토, 진사, 전라지망이죠.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는요. 12신살 12운성으로 조심을 같이 나타내는 것이고요. 사화, 해수, 임목, 진토고요. 그리고 파란 동그라미는 사주원국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신금, 술토, 묘목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12신살 순으로 사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 지사의 사예요. 신사의 사가 사화를 또 만나면 12운성이 사가 또 사를 보는 격이에요. 4444, 사가 4번. 4444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안 좋다긴 그렇지만 그래도 안 좋죠. 언제? 만약에 4년이 왔다. 다가오는 25년 을사년이 오고 있죠. 일단 을사년에 양력 2월, 4월, 5월, 또 8월, 11월은 나 조용히 지나가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특히 뭐가 있을까요? 정관으로 들어오니까 관에서의 트러블, 또 시시비비 일단 당첨이죠. 신사일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수성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우화 연살병, 우화운에는 어떤 변화를 맞아요. 뭐 그만두나요? 아니요. 직장에서 그만두고 이렇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직장 내 이성적인 썸, 그리고 또 어떤 아이디어, 기획안 이런 긍정적인 결과로 진행을 한다든지 또 잔잔한 인생이 어떤 물수제비 파동을 여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냐 하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박차고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나를 드러내고 홍보하는 부분에서 더 포커스를 맞추면 아주 좋죠. 미토, 월살, 쇠. 사오미의 행운은 신강하다면 유리하고요. 신약하다면 좀 불리해요. 미토 행운은 쇠니까 평타고요. 조토 불생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금은 마른 땅을 반기지 않고 서로 협업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성실히 꾸준히 하던 거 하시고 있는 거 지키시고 그러면 안정적인 글자예요. 괜찮습니다.
신금 망신제왕이고요. 사신합이기도 하고 사신파기도 하죠. 재물적 관점으로는 신약하다면 좀 더 지켜보시면 그 와중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그러니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신강하다 그러면 쟁제의 기운 때문에 남녀 모두 실물수, 또 돈의 손재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신강한 신살주는 뭐 나중에 돈 줄게, 나중에 돈 준대 뭐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지금 줘 이렇게 좀 덜 받더라도 쇼부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남명에게는 이성 문제도 도래해요. 처음은 좀 잘 안 풀리는 듯 하는데, 그래서 뭐 지수가 날 배신했어 울지 마세요. 하늘 안 무너져요. 너무 염세로 빠질 필요는 없어요. 남녀 모두 포함인데 그래도 남명에게 좀 더 확률적으로 높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성적 관점으로는 여튼 뭐 다시 지수가 돌아오든 제니가 갑자기 나 좋다고 하든 어쨌든 결론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도 신강 신약이 다르죠. 만약에 신사일주가 기혼이다 그러면 이 이성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주 불리해지겠죠. 신약보다 신강이 더 불리해요. 신강하면 일단 들켜요. 보세요. 신약사주가 사는데 불리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유금, 장성쌀, 걸록, 신약하면 더 좋고 신강해도 괜찮아요. 신사에게 유금은 잘 풀리는 신호탄이에요. 삼합의 반합이잖아요. 주체성도 생기고 또 불리한 사포태를 커버하기도 하고요. 해볼만 하죠. 단지 이 가던 길을 확 틀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뭐 우회전할 걸 좌회전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공망이라서 그래요. 같은 목적지인데 좀 다른 인터체인지로 빠진다든지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너무 방향을 확 튼다든지 이것만 아니고 안정적으로 가던 길을 가는 상황에서의 조금 변화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술토 반한 관대고요. 사술 원진 기문이고요. 신사에게 사술은 심리적으로는 여유가 없고 그럴 수 있다가 잘 안 돼요. 그러니 더더욱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크게 모래폭풍 일어나는 거예요. 원국이든 그래서 행운에서 이 수기운을 좀 끼고 있는 술토 행운이다 그러면 반한의 기운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수기운이 없거나 부족하다 이러면 반한을 기대할 수가 없죠. 수기운이 없고 부족하면 무조건 수성이겠죠. 해수 영마태예요. 해수행운은 조심히 지나가셔야 돼요. 그만두고 싶고 사업하고 싶고 또 연애하고 싶고 막 지르고 싶고 사고 싶고 그게 해수죠. 신사일주라도 그래요. 잘 될 것 같고 대박 날 것 같고 그러나 아니에요. 도리어 해수행운은 조용히 지나가셔야 돼요. 시끄럽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조용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해충이 역마의 충이잖아요. 가시적인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뭐 사고수, 교통사고 뭐 어쨌든 다치는 것이든 이런 부분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자수 육해장생이에요. 사화 자수 말 그대로 사자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애기 사자예요. 사자는 사자인데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뭘 저지르고 놓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점은 신사에게 자수 행운은 애기 사자라서 누가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의그 이러면서 후원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챙겨줘요. 특히 북쪽 방향으로 의그 이리 와봐 뭘 어떻게 됐다고 하는 사람 찾아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축토 화계 양이에요. 축토 행운은 신금일간에겐 괜찮아요. 특히 신사가 괜찮죠. 먹을 거 생기고 일도 막혔던 것이 다시 서막이 오르고 뭔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임목 겁살태 인사형이에요. 재물의 형이죠. 돈 나가요. 누구 탓하지도 못해요. 내가 막 나서서 막 질렀거든요. 이 시기는 안 하고 안 보고 조금 먹고 그러셔야 돼요. 묘목 제살절이고요. 임목만큼은 아닌데 묘목도 만만찮아요. 임목은 내가 나서서 막 지른다 한다면 묘목은 누가 나서서 나를 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같죠. 절로 들어오니까요. 상태 상황은 끊어지겠구나. 그러니 조심하세요. 진토 천살묘고요. 진사 천라지망이에요. 신사는 진토 행운에 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진토 안에 개수를 믿는 거죠. 인성이고 뭔가 나올 것도 같고 그래서 해볼까? 뭐 인감 도장 찾고 또 무슨 창업 박람회 가고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고 그러기가 쉬워요. 하지만 진사천라지망이에요. 진토년에 내년에 2024년 갑진년이죠. 신사가 나 창업하려고요. 가게 하려고요. 뭐 이러면 될까요? 아니요.
아쉽지만 안 돼요. 차라리 공부 같은 자기 자신을 한 계단 올리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승산이 있습니다. 조심 방향이에요. 조심 방향은요, 일주 기준이고요. 일간, 일지 모두 포함이에요. 그런데 사주는 일주만 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일주가 한 70%는 감명할 때 차지하니까 일주 기준한 조심 방향은 어느 정도는 힘이 실리는 거예요. 자, 어느 방향 조심해야 될까요? 보라색 동그라미 방향이고요. 이 방향으로 이사, 이직, 학교, 계약, 병원, 또 격리, 금고 모두 되도록 조심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자, 뭐가 있냐? 사화, 남동 5시 방향, 해수, 북서 11시 방향, 미토, 남서 7시 방향, 임목, 동북 2시 방향, 그리고 진토, 남동 4시 방향이에요. 기준은 현 거주지 기준이고요. 세대주 대표자 기준이에요. 나머지는 각자의 조건에 맞춰서 가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신사일주 나머지 신사의 건강 조심 보겠습니다. 먼저 복성귀인, 횡재수의 기운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복성귀인 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천을보다 복성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안명합, 일간과 일지 지장 간의 합을 안명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조는 해당 십성의 육친에 대한 집요, 의심 여러 가지로 들어와서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십성까지 안 보더라도 일지 자리가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불신, 집요함, 집착 이렇게 빠질 수가 있죠. 시박대패, 자공이라고도 하고요. 일간에 해당 오행이 공망인 거죠. 신사는. 그래서 자립심이 강한 듯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염세, 네거티브, 유시무종, 또 일득삼실 이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천라지망, 진사와 수레가 사주원국 또는 행운에서 같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하는 흉살이고요. 재물, 손재, 관제, 구설, 건강 다 조심해요. 이때는 특히 사업은, 창업은 하는 게 아니죠. 자, 천문성. 사화를 일지에 깔고 있으면 똑똑이 사주라고 해요. 공부머리 아주 좋죠. 정신의 영역에 특화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침, 곡각. 현침은 청간의 갑신, 지지의 오묘, 미신이고요. 곡각은 을기사축이 원국이든 행운에서 동착해서 여러 개 들어올 때이고요. 한마디로 예민이죠. 곡각, 현침이 같이 3개 이상 막 섞여 있다. 그럼 진짜 예민하고 촉도 매우 좋아요. 우리가 신병사주 이런 말 하잖아요. 편하게 영감, 직감력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곡각 현침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 사주원국에 규문, 관살이 섞여 있다. 그러면 거의 초기 예감, 육감이 무릎이 닿기도 전에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곡각 현침이 한두 개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월지 포함해서 2개 이상, 월지 빼고 3개 이상인 돼야지 곡각 현침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은요, 조심이고요. 첫 번째, 혈류질환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신약하다면 폐, 대장, 호흡기, 피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이 세게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이럴 때 머리도 아파요. 두통 이렇게요. 그리고 관절, 뼈 다 조심이죠. 좀 전에 신병사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신병의 기운을 어떤 분들은 꼭 빙의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활동적으로 움직이셔서 주의를 좀 분산시키고 또 어딘가에 집중하는 게 좋죠. 신병의 기운은 일단 내 일이 있고 또 바쁘게 생활하시면 또 넘어가고 그래요. 자, 신사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신사일주 보시는 그대로예요. 일간인 나는 신금으로 겉은 소심하고 깐깐하고 냉정해 보이는데 그런데 내면은 뜨겁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뜨거운 불이 세졌다고 해서 집에 초가 삼간 태우기보다는 이 예리한 신금의 칼날이 더 예리해져서 베어버리는 거예요. 사극 보면 사람을 칼로 벨 때 싹 이렇게 효과음이 장난 아닌 무사들이 있잖아요. 싹 한 3번 했는데 10명이 죽어있다? 어떻게 죽여야 3번에 10명이 죽죠? 여튼 그런데 이 10명 죽이는 이 무사의 내면은 또 어때요? 눈물 없이는 못 봐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남모를 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신사가 항상 살갑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사람이다 싶을 때 살갑고 츤데레 같이 막 챙기고 그렇죠. 그래서 신사는 직업적으로 날카롭게 정밀하게 또 정의로운 것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시면 딱 베스트라는 거예요. 또 신사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잖아요. 영화 킹스맨. 제가 좋아하는 콜린 퍼스 배우가 연기를 하죠. 여튼 깨끗하게 차려입은 영국 신사가 사람 잔인하게 다 죽이죠. 왜?
명분에 의해서. 다축이라는 게 아니라 신사는 그런 대의 명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인트에서 어느 분들은 저는 신사일주인데 그런 직군이 아니에요. 뭐 그래도요. 그래도 정밀하고 분석적이고 깐깐하고 이런 기질의 직종이시면 꼭 뭐 관, 공직 뭐 이런 원칙적인 업상이 아니라도 괜찮으신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주제로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쓴 이 4주 120일의 도전 이거부터 끝내야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더 정진해서 더 깐깐하게 전부 모아서 열심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고요. 저는 김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